9개 맞으신 분도 계시고요. 평균은 뭐 계산 안 해봤지만 5점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 문제는 쉬운 문제들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다 돌았잖아요, 그죠? 돌아오는 그 주말에 모의고사도 한번 보세요. 보셔가지고 얼마나 내가 실력이 향상됐을까. 아마 성적이 많이 오를 거라고 저는 굳게 믿거든요.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일단 답부터 불러드리면요. 1번은 5번, 2번은 5번, 3번은 3번, 4번은 4번, 5번은 3번, 6번은 4번, 7번은 3번, 8번은 1번, 9번은 3번, 10번도 3번입니다. 자, 1번은 5번이 답이에요. 항상 우리 민법은 숫자가 나오면 숫자 앞에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6개월 내에 행사하는데 언제부터 6개월이냐면 목적물을 반환한 때부터, 그죠? 반환한 때, 그죠?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부터 6개월입니다. 지출한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5번이죠. 그 다음에 2번이죠. 동의 없이 전대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갑이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갑은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해야 됩니다. 아직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갑에게는 손해가 없는 거고, 따라서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번,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 해지 전 병에게 차임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요게 맞는 지문인 거죠. 요게 뭐죠? 틀린 지문이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어요. 나머지 것들. 1번, 을병 사이 전대계약은 동의가 없더라도 유효하고요. 다만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2번, 병은 을에 대한 권리로 갑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고요. 갑은 병에 대하여 차임 청구권은 없지만 을의 차임 청구권을 대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거든요. 지금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을이 병에게 뭘 했냐면 전대차를 했고요. 갑으로부터 뭘 못 받았죠? 동의를. 동의를 안 했으니까 갑은 병에게 직접 차임을 지급해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겠죠. 갑이 병한테 가서 월세 주세요. 그럼 병이 뭐라 그래? 이 아저씨야 동의부터 하고 와. 그러겠죠. 그죠? 다만 갑은 을에 대해서 차임을 요구할 수 있는 뭐는 있죠? 채권은 있기 때문에 요 채권을 근거로 해서 을의 권리를 뭐 할 수는 있어요? 대행사할 수는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뭐죠? 답이 될 수는 없고요. 4번, 을의 채무 불이인으로 인하여 임대차 해지했다면 당연히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맨 앞에 을 앞으로 뭐가 설정되어 있냐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그러고 나서 갑이 주택 임차권을 취득했고, 그리고 갑이 인도받았고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주민등록을 했는데 하지 않고 있는 사리에 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대출을 받았다. 그래서 부랴부랴 갑이 뭘 받았죠? 확정일자를 받았다. 요 사례죠? 그죠? 아까 제가 수업 시간에 일부러 갑을병도 똑같이 설명드렸어요. 또 괜히 또 문제 길다고 뭐라 그러실까봐 똑같이 갑을병도 똑같이 설명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죠. 1번, 을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에, 자 한번 볼까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 무조건 소멸되고 갑의 주택 임차권도 최우선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되고, 배당 순위는 어떻게 돼요? 확정 일자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을이 1순위, 병이 2순위, 갑이 뭐죠? 3순위인 거죠. 따라서 을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된 경우 경락대금에서 갑은 을, 병이 배당받은 나머지가 있으면 배당받을 수 있다. 5. 배당 순위가 뭐죠? 을, 병, 갑이니까요.
2번 을과 병 중 누군가가 경매를 신청해 경락된 경우 갑의 임차권은 자녀 존속기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5. 왜요? 최우선 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3번 병의 저당권 실행이 한 경우에 경락대금에서 갑이 보증금에 관하여 배당받지 못한 때에는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대항할 수 있다. X. 왜요?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으니까.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고요. 보증금을 다 받았는지 몰랐는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교실금에서 막 짜증냈잖아.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그죠? 4번 병의 저당권 실행 후에 외화 경락대금에서 갑은 보증금에 관하여 병 다음에 후순위로 배당받는다. 왜요? 을병갑이니까. 5번 갑은 무가 반대하더라도 무의 을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여 법률관계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래요?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을에게 뭘 해야 된다고요? 돈을 갚아야 한다. 이게 뭐죠? 5번 지문인 거죠. 답은 뭐죠? 3번이고. 근데 이게 가장 종합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실제는 요 사례보다는 조금 쉽게 나와요. 조금 쉽게 나와서 조금씩 변형할 뿐이고 거의 이 사례가 나오고 있으니까 반드시 이해해야 될 사례죠. 그 다음에 4번 맞는 거 옳은 것을 찾는데 보시면 1번 주택에 대한 인도 및 전입신고와 제3자의 민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같은 날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등기한 임차권자는 등기한 때 대항력을 갖고 전입신고한 임차권자는 이길 날 대항력이 가지니까 뒷사람이 빠르죠. 따라서 전자가 우선한다. X가 되겠죠. 2번 대지의 저당권 설정 당시 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은 주택이 아니라 대지의 경락대금에 대해서는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X입니다. 우선 변제권 주장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선 변제권이 있다면요. 3번 A가 주택을 매도하며 동시에 매수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그 소유권 등기는 A 명의로 남아있는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 체결 시 A가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한다. X입니다. 지금 A는 적법한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임대인이 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A가 임차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임대차 존속 중에 임대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임대차 종료 전이라도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5죠. 여기서 우선 변제를 청구한다는 말은 배당을 청구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맞는 지문입니다. 5번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차주택에 대해 강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는 그 전제로 임차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X. 주택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5번입니다. 생각 없는 임대차죠. 일단 1번은 X예요. 왜냐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은 누가 신청하냐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는 임차인만 할 수 있으니까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이라도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X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사업자 등록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취득 요건일 뿐만 아니라 존속 요건이고요. 3번이 답이죠. 고의 또는 중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만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중과실이 아니라 견과실로 파손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고 아까 그래서 제가 열심히 강조했던 기억이 납니다. 4번 계약갱신 요건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5년을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할 권리가 있다. X고요. 5번 조심하셔야 되는데 우리 X 건물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경매 개시 결정 시까지 존속하면 된다. X에 어디까지 있어야 되냐면 배당 요구 종구까지입니다.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사업자 등록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게 실무적으로도 중요한데 주택 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등록을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되냐면 배당 요구 종기거든요. 근데 주택은 그래도 문제가 안 생겨요. 왜 그러냐면 보증금 안 받았는데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상가는 보증금 안 받고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왜요? 장사 안 하니까. 지금 상가 장사하고 있었는데 그 건물이 막 경매가 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뭘 못하고 있어요? 장사를 못하고 있으니까 에이 귀찮게 그냥 세금 문제 복잡하니까 그냥 폐업 신고하자. 이랬다가 돈 한 푼 못 받고 쫓겨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을 언제까지 하고 있어야 돼요? 배당 요구 종기.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까지 하고 있어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된다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에 6번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을 소유 X부동산에 가등기를 하였고 병이 그 부동산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청산금이 없더라도요. 없다는 사실을 통지하고 2달 기다렸다가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즉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2번 목적물의 가액을 평가할 때는 주관적이고 임의적이어도 유효하고요. 그것이 객관적 가치에 미달되더라도 상관이 없으므로 2번도 뭐죠?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갑이 청산금의 지급을 지체한 경우라는 말은 청산금 받기 전이죠. 청산금 받기 전이면 변제하고 가등기 담보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을은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고요. 4번 병은 누구죠? 후순위 저당권자입니다. 청산기간 내에 하나요. 그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X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O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병의 담보권 실행으로 X부동산이 정에게 매각됐다는 말은 경매가 됐다는 얘기죠. 경매가 되면 담보가등기도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돼야 되기 때문에 담보가등기 원리는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경매가 됐을 때 가등기 담보는 뭐로 취급하냐면 저당권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7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2억 원을 빌리면서 갑소의 시가 4억 원 상당의 토지를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맞춰주었다. 자,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갑은 변제기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청산금 채권을 변제받았다 하더라도 변제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언제까지 돈을 갚아야 됩니까? 청산금 지급받기 전까지 갚아야 돼요. 2번 갑은 변제기로부터 10년 지난 후에도 X입니다. 아직 청산금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더 이상 변제하고 말소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3번이 답이에요. 양도담보권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제3자에게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이어야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따라서 을이 변제기 전에 윗토지를 병에게 매각하였더라도 병이 선이라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는 질문이 됩니다. 4번 이 사안의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대납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럴까요? 자, 문제에서 보시면 2억 원을 빌리면서 나와 있죠. 소비대차 계약이고 담보는 무슨 담보인가요? 양도담보고 목적물의 가액이 얼마인가요? 4억이죠. 그러면 목적물의 가액의 채권액을 뭐 했어요? 초과했으니까 가담법이 적용되는 사례임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갑이 변제기에 원금 및 이자 등을 갚지 못하는 경우는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5번도 X가 되고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8번입니다. 1번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동일한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의결권의 행사는 해당 구분 소유자 전원이 하여한다. X입니다. 전원이 하진 않고요. 의결권 행사하기로 할 사람은 뭐예요?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1번이 뭐죠?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 1번, 2번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소집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고요. 3번 소집 절차에 통지한 사항에 대해서만 의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의결권은 평등하지 않고요. 전유 부분의 지분 비율에 따르고요. 그
그 다음에 5번 세입자는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하지 못하고요. 집회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할 수가 있죠. 9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우리 판례인데요. 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파트가 분양이 됐는데 아직 관리규약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도 관리비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1번 관리비 징수에 관한 유효한 관리단 규약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법상 관리단은 공용보류된 관리비를 구분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X가 되는 거죠. 2번 대지 사용권과 구분 소유권은 일체성이 있기 때문에 대지 사용권은 법원의 강제 경매 절차에 의선하면 전유분과 분리되어 처분될 수 있다. X가 되는 거예요. 답은 뭐죠? 3번입니다. 규약에 대지 사용권을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죠. 따라서 그 사실을 모르고 취득한 선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옳은 것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뭐 당연합니다. 주거용 건물 철거하고 상가용 건물로 재건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공용 부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4분의 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을은 갑으로부터 2011년 1월 5일 갑소의 X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산상을 은폐하기 위하여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여자친구 병명의로 하기로 하고 병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까지 일단 끌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배웠던 거가 갑을병이 좀 뒤바뀌어 있죠. 을과 병이 만나가지고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매도인인 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한 거죠. 이렇게 됐고 그 갑은 을에게 부탁대로 병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다. 그래서 매도인에서 명의수탁자로 뭐가 이루어졌죠?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전형적인 뭐죠? 3자간 명의신탁이고 또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죠. 1번 을과 병 사이 약정은 무효이다. 뭐죠? 을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 무효입니다. 2번 X토지에 대한 소유자는 여전히 갑이다. 맞나요? 맞죠? 왜냐하면 병의 등기는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매도인인 갑에게 아직도 뭐가 있죠? 소유권이 있죠. 2번 을은 병에 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을과 병 간의 명의신탁 약정은 이미 무효이기 때문에 을은 병과의 명의신탁 약정을 뭐 할 수 없죠? 해지할 수도 없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도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병이 X토지를 정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준 경우 정은 소유권을 취득한다기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자가 명의신탁이 말씀드렸지만 명의수탁자가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팔아먹으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5번 을이 병과 혼인한 경우 왜 둘이 연인인지 넣는지 아시겠죠? 자, 시작할 때는 명의신탁 약정이 뭐였습니까? 무효였습니다. 혼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거든요. 왜요?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을이 병과 혼인한 경우 병명의 등기가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니라면 혼인 후부터 그 등기는 유효하다. 맞는 증명이 되고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